B씨도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증권사관학교의 송상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어쨌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대선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점은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쓰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일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 전에도 이미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미 큰 그림 정도는 어느 정도 그려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 안에서 그런 큰 그림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략들, 기술들을 어떻게 익혀나가느냐가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증권사관학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전략들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입니다. 오늘 신화창조 한상호 이사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가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손바뀜이나 주가 상승 여력을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강의는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눌림목이라는 그 매매 기법은 너무나도 시장에서 잘 알려진 매매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대부분 보면은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실패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속임수형이 나오지 않고 좀 더 확실한 눌림목을 주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가 이동 평균선 또는 그 종가 이동 평균선과 함께 그 다음에 거래량을 분석해 가지고 이 눌림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눌림목 사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매매 기법인과 동시에 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또는 개념 자체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눌림목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눌림목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강의 드릴 내용은 5일선 눌림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5일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그 가격적으로 주가가 밀리면서요, 어떠한 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부분을 눌림목이라고 1차적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눌림목의 확인은 물론 그 캔들의 위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이동평균선, 거래 이평선의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도 그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그 눌림목에 대한 그 매매 기법으로 그 5일선 매매 이렇게 21선 매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실질적으로 그 지나간 차트나 그 장중에 발생되는 흐름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결국 종가선에 대한 그 눌림목은 주지 않고 오히려 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런 것들로 관계해서 볼 때는 5일 그 고가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20일 고가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림목이라는 과정을 보일 때는 그 전일 보통 그 대부분 양봉이거나 5일선 매매일 때는요. 그 다음에 21선 매매일 때는 그 주가가 한참 1차 상승한 이후에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현재가가 낮은 상태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을 해갖고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시면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섯 번째는 눌림목에 대한 개념에서 차트 분석이 필요한데요.
차트예요. 어차피 뭐 가격적인 그 지지선이나 눌림목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분석하는데 보통 그 종가 이동 평균선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는 그쪽 가격까지 안 주고서 그 주가가 눌림목을 주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5일선에 대한 눌림목 종목이라 그러는 것은 보통 처음에 첫 양봉이 나올 때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권 그 흐름에서 주가가 크게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량 거래 흐름은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뭐 상한가를 안착했거나 종가가 고가일 경우에는 그만큼 그 가격대에 매수한 세력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염두에 두면서 눌림목에 대한 개념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저희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눌림목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5일선 눌림목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전해주시는 기법과 관련된 그런 눌림목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5일선 눌림목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네. 먼저 그 이름을 제 나름대로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봉이 5일선에서 양봉이 생기는 것을 5양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한 번.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보이는 거를 1도지 그래서 5양 1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틀 조정받는 것은 5양 2도, 3일 정도까지 조정받는 것은 5양 3도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봉 4분 패턴이라는 그 눌림목 매매 기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상 그 5양 1도 가장 중요한 그 5양 1도 눌림목에 대한 매매 기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5양 1도라 그러는 것은 금방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그림이 그 화면에 나오면은 보일 겁니다. 1차적으로 그 5양 1도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거나 어떤 현상이 크게 그 주가가 오르는 상태, 그래서 양봉이 발생되는 상태를 이제 그 한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눌림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대 양봉이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을 이런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양봉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그 코스닥 종목인 경우에 그 상한가가 12% 정도인데요. 6% 이상 정도 되는 양봉을 좀 골라야 되겠고요.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15%이기 때문에 한 8% 정도 이상의 양봉이 발생된 종목이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또 염두에 두고서 들어가야 될 부분 5일 주가 이동 평균선의 상승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 상승 각도가 최소한 40도 이상, 이거보다 더 가파른 각도를 나타내주면은 그만큼 눌림목의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그 가격이 높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평선이 좀 누워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눌림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또 차트상으로는 5일선 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하고 현재 그 주가의 위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가까이 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오려고 그러는 성질,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올라가려는 성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른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양봉 종목을 고를 때 보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거래량 흐름을 보면요, 5일 거래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요, 5일 거래 이평선이 상승 턴하면서 대량 거래, 즉 5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량이 발생된 종목, 이런 종목을 일단 골라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첫 시간에 30분 봉의 6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양봉이 발생되기 전에 거의 이제 작을 때요. 플러스 한 1, 2%대 매수하셔가지고 양봉의 크기를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장중에 발굴을 못해서
장 끝나고서 이렇게 오늘 오른 종목을 봤더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관심에 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런 현상들이 일어난 종목들이 있는가를 거기에서 차트를 분석해 갖고 종목을 추출하시고요. 그다음 날 이제 매매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눌림목을 보이는 두 번째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현상들의 흐름을 보면요. 5일선 눌림목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종가선이 아닌 고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봉이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주가는 상승 갭 또는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역시 주가가 5일 종가 이평선이랑 좀 멀어져 있으니까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러할 때 기준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종가선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한참 내려줘야 종가선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닿는 종목들은 더 5일선을 더 이탈한 다음에 나중에 장 막판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시세가 없어지는데요. 네. 이럴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는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을 쓰면은 좀 기준이나 매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즉, 네. 매수는 이렇게 이제 5일 고가 이동 평균선하고 5일 종가 이동 평균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대략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종가 이동 평균선 사이에 되는 지점까지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내린다 그러면 일단 종가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 가격에 이건 손절매를 해줘야 됩니다. 네. 보통 종가에 보통 이러한 것을 보고서 이동 평균선 5일선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가 지지받겠다 그래갖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갖다 넣어놓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호가창을 보면, 보통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 호가가 좀 다른 것하고 틀리게, 평균 매도가 약 한 10,000주, 20,000주대라 그러면, 5일선 저기에서는 보통 이거의 5배,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 매수 호가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지선이 될 수가 없고요. 만일 그렇게 돼서 5배나 10배 많은 매수 호가가 다 체결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많이 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매물화가 돼갖고 그날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좀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일선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5일선 매매 방법적인 부분에서 봐도 눌림목이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면 사고 5일선을 이탈하면 팔고 5일선은 돌파하면 산다 그러는데 상당히 이거는 매매 방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장중에도 5일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잦은 매매나 잦은 매수 매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5일선 눌림목을 가지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서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눌림목에 대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양봉이 서는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봉이 섰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네. 이러한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차트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5일선 눌림목을 이용한 기법인가요? 예. 네. 일단 차트 하나라는 종목이 최근 이제 고점에서부터 밀려서 21선을 이탈을 하고서 5일선이 하락 추세에 이렇게 나와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라는 종목에서 차트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날짜를 좀 보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10월 28일 날짜입니다. 이 날짜 10월 28일 날짜에서 우리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28
28일 날 30분봉에서요. 30분봉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나. 지금 보면은 10월 28일 날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가 그 기술적인 그 분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항상 이 62평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에서 62평선을 남기고서 일단 조금 지워놓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62평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62평선을 주가가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1차적으로 이러한 60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매수에 같이 가담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번 강의에처럼 이 주가가 여기 60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가져갔는데 주가가 이걸 하향 돌파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프로들의 그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매수세가 나올 때 매수를 좀 동참을 해 주신다 그러면 1차 양봉이 서기 전에, 양봉이 크게 나오기 전에 일단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양봉이 그 다음날, 우리 이제 눌림목이라는 것을 잡기 위한 방법이니까는 이렇게 양봉이 크게 섰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않았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가로밖에 장이 끝나고 나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데서 이렇게 양봉이 크게 쓰고 거래 이평선과 그다음에 주가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 이후에 반드시 5일선 눌림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현상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것 이후에 다음날 동시호가 때는 전일 종가를 하나를 더해서 이평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이평선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건 계산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같아진다고 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5일 고가 이동 평균선하고 5일 종가 이동 평균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 구간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주가가 5일 종가까지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면서 내려올 수 있느냐. 만약에 5일 종가까지 상승계 비율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 이때는 주가가 다시 다음날 재차 양봉으로 발생되거나 이러한 현상들을 못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종가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을 이런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이제 저걸 5일선 오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매수를 받쳐뒀다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단기적으로 매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 그러면 어차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하고 싸우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렇게 많이 체결될 물량을 그 사람 세력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락시킨다 하더라도 밑에서 더 많은 수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면을 이용하는 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바라고 있는 5일선까지 조정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살 수 없을 때는 주가가 바로 가격적인 지지 부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요, 가장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은 항상 추세가 전환이 되려 그러면은 거래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다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60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가 이렇게 그 발생이 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단기적으로 60일 캔들에서 매물이 나왔던 부분을 단기 소화하고 가는 구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날 캔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고 무조건 이거 5일선 오면은 매매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차트에 같은 추세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서요. 두 개. 예를 들어서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이러니까는 여기 하나 그리고 종가 이동평균선을 그리게 되면요. 네. 우리가 그 여기에서 간단하게 캔들을 딱 시가 상승 갭에 좀 밀린다. 그러면 1차적으로 5일 고가선까지 오는 가격은 여기 라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요. 즉 전일 끝났던 그 11,100원에서 위로 오늘 시가 갭이 뭐 11,400원이 나와갖고 쭉 내려올 때 일단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1,850원 정도대다.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줘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캔들이 더 이상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5일 종가 이동 평균선을 건드리는 가격대는 여기가 되겠고요. 이 가격대보다도 조금 윗선에서 사줘야 되는 구간이니까 3분의 2 지점이니까 결국 이 지점 1,850원 구간대에서부터 가격적으로 지금 1,700원대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우리는 기준대로 해야 되니까는 결국 이 종가 가격인 1,6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이게 누름목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그 손절매를 해야 될 시점을 찾아줘야 된다. 근데 요렇게 매매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을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다리시면은 그 5일선 가격대나 제가 말하는 매수 구간에 항상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러한 가격적인 부분하고요. 지금 음봉이 발생될 때 현상을 보면은 보통이 거의가 5일선 거래 이평선 근처나 그러니까 5일 거래 이평선 추세가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는 밑으로 거래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눌림목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네.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차트에 대한 해석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 이후는 사람들이 무섭다 또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5일 고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고가선이라는 것은 세력의 손바뀜이나 네. 매수한 가격대가 자꾸 높아지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양봉을 올려서 매집을 했는데도 어떠한 이 주식을 만드는 주포는 좀 매수 수량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상승 갭에서 시작해갖고 주가를 밑으로 음봉을 이렇게 만들면 개인 투자자들 무서워가지고 팔게 되거든요. 예. 그런 물량들을 다시 걷어가면서 다시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략적으로 매수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격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 줘야 되는가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 줘야 되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날 상승 갭이 나오고 위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장중에 조정을 받고 종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매수 타깃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죠? 그럴 땐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수 타깃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 그러면은 일단 제외시키고 다른 종목에다 적용시켜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가 다시 줄면서 이러한 오양 1도 정도의 도지, 양봉 이후에 도지를 만들어줬는데요. 그 다음에 패턴적으로 보면 5일 고가선이 위로 지금 상승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이 그 다음날 눌림목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아까 요거 전에 5일 그 고가선의 눌림목이라 그러는 것은 한 1,850원 정도가 된대요. 여기 그 다음날 캔들에서 보면 거의 그 1,100원 정도가 5일 고가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서 간다 하더라도 1차 매수 타켓을 정한 가격대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5일 고가선이나 제가 말한 구간으로 한 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은 충분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갖고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보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러한 그 5일 고가선 이쪽 부분까지의 장중에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그 조정을 주는 것이지 주가가 이렇게 5일선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라인 그 손바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가권에서 고점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5일 고가선의 지지와 이런 것들을 받고 가는 것은 주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그 5일 종가선을 찍는 것보다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결국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예. 결국 보면은 이 과정에서도 지금 5일 고가선 아래 구간으로 나왔는데 결국 장중에 5일선을 하회를 해주질 않습니다. 결국 5일선을 찍는다 그러면 매수하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5일선에다 대고 매수를 많이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날은 일단 밑으로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오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고가 또는 종가 이평선의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 선을 긋는 방법이 지금 임의로 이렇게 그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격대를 설정하면 되는 건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네. 그 다음날 시가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는 그 차트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네.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가 12,500원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요. 네. 그 다음날 5일 이동평균선과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줄 때는 캔들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전날 종가를 2개를 더해서 3일 전 거를, 그러니까 5일치를 다 합산하고서 나눈 게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네, 그렇죠. 보면은 지금 오늘 상태에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은 현재 캔들 5개를 다 합친 거지만은 네.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는 캔들이 5일 전에 게 하나가 빠지고요. 전일 종가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서 그 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예. 전일 장종료에 봤을 때하고 아침 장 시작 전에 봤을 때하고 가격적인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눌림목 이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가운데서 5일선 눌림목 먼저 알아봤는데요.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양봉의 크기라든지 이평선의 각도 그리고 거래량 많이 분출이 되는지 또 5일선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서 차트상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5일선 눌림목 매매 기법 좀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눌림목이라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면서 매매 기술,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멘탈 이외에 기술적인 매매 기법의 부분이라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수를 가져가기 위한 기준을 잡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든 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어떠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러한 기준에서 네.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거든요. 네. 차트를 하나 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가 캔들이 나타나는 것, 즉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량 거래가 발생된 이후에 네. 이것을 같이 이용을 해주면은 결국 뭐 그 넘어가서 보면 5일 고가선, 종가선을 찍어주지 못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5일선에 대해서 나오는 가격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기준을 5일 고가선에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해서 5일 종가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좀 하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5일선뿐만 아니라 21선을 이용해서 눌림목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뭐 그 20일 눌림목이라 그러는 것은 네. 또 그 1차적으로 그 5일선 상승 추세를 쭉 타고서 1차적으로 상승폭이 보통 뭐 적게는 그 최초 시작한 지점에서 50% 또는 100% 정도 오른 다음에 가격적으로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하고요. 기간적인 부분을 조정을 받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예. 보통 21선까지 그 상승을 해줬다 내려와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캔들이 7개 정도 뭐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래일수로 7일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역시 20일 눌림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적인 조정도 받고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20일 눌림목에 대한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접근하셔야 될 방법은 20일 고가 이동 평균선과 20일 종가 이동 평균선을 좀 이용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네. 이때도 뭐 역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20일 눌림목에 대한 흐름은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종목에 대한 눌림목은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5일선 눌림목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점을 이룹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일선 눌림목을 잡았는데 그 다음서부터 매도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이 이런 과정에서 이탈을 하면서 보통 보면 이럴 때 거래량이 상승을 한 이후에 5일 거래 이평선 아래로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매도를 하시면 고점 매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고점 매도,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보통들 보면은 거래 이평선, 그러니까 5일선 추세를 타고 가다가 거래 이평선 아래로 거래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단기 조정이 온다 보고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계속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다시 계속 가격적인 하락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0일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갔던 거래 이평선 5일선하고 거래량하고 이격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좀 자꾸 조금 매수 기회를 좀 늦추시고 네.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거래량 흐름이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거래량 이후에 21선 거래까지 채워지면서 20일 고가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받고 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일 눌림목 매매 기법을 이용한 사례들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사례는 금방 말씀드린 코엔텍으로 일단 차트를 띄워놨으니까요. 네. 하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한 이후에 20일 고가선까지 주가가 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본다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5일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은 일단 매수를 좀 일단 자제를 하고요. 예. 가격적인
항상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이 20일 고가선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그 다음날 그 주가가 이렇게 그 형성이 돼 갖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나는 20일 고가에서부터 20일 고가 라인 안에서 매수를 하고 이 라인 안에서 매수를 하고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손절만 하겠다는 기준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매매 기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 올라가는데 가장 또 그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20일 거래 이평선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보통 이제 이러한 파동이 나올 때 20일 거래 이평선이 이렇게 그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일 눌림목에 있어가지고 가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20일 눌림목을 주는 척하고 하루만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20일 거래 이평선은 뭐 웬만해서는 잘 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도 좀 명확히 보시고요. 전략적인 부분이 항상 이러한 과정에서 그 매수 포인트를 좀 두고서 지나가야 될 부분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20일 고가선에서 역시 오는가. 그래서 나는 20일 고가선부터 이러한 그 아랫방향을 줄 때 매수를 하고 중요한 기준은 항상 이 그 21선이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겠다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20일 고가 아래선까지 주고서 주가가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20일까지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이유 자체는 가장 그 개인들이 매매를 21선 눌림목이다 그러면은 21선에서만 뭐 한옥가 위에 아래에서만 살라고 하지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매수 물량을 줘갖고 같이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해주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20일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 고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주가가 21선을 이탈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버리지 마십시오. 주가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적인 부분으로 여기에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내리게 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다시 21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타깃을 가지고서 매매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 그 종목의 같은 경우에 매수 타깃으로 정확히 들어오는 가격이 1,400원에서부터 결국은 1,250원대고요. 손절매는 1,150원이 이탈하면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 안에서 지금 보듯이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장중엔 좀 무섭습니다. 이게 그 실질적으로 장 종료가 돼서 이렇게 그 빨간 양봉으로 생겼지만은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시가 이후로 음봉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섭게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봉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아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칙과 기준을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음봉이 나올 때라도 매수를 해서 내가 기준이 21선을 깨면 나는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 20일 고가선하고 같이 매수를 그 포인트에서 하시면은 종목은 주가는 결국은 20일 고가의 지지를 받고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음봉이 나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격대 매수가 제가 말씀드린 20일 고가선 가격이 1,400원대에서 1,25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느긋하게 5일선, 고가선 이런 걸 봐가면서 간다 그러면 주가는 급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과정에 있어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한 차례 더 나오는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보면은 음봉이 이렇게 그 발생되는 지점들이 이렇게 그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중에 이렇게요. 음봉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매수의 기준은 20일 고가서부터 20일 고가 라인 3분의 2 여기로 보고 21선을 이탈하는 가격을 손절매로 본다 그러면 접근을 하셔갖고 다시 한번 파동을 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종목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게 롱텀 트레이딩이라 그래갖고요. 한 종목에서 고점에 팔고 기다렸다가 조정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또 고점에 팔고 또 기다려서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이렇게 계속 매매를 반복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이 종목이 최초에 상승했을 때 어떤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1선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 기법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단기 반등적인 부분을 그 살펴본다 그러면요. 네. 제가 그 현대 상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단기, 장기 기법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네. 이것은 그 단기적인 기법이 됐다가 네. 어차피 그 주식이라 그러는 것은 그 중장기로 간다는 것은 물려서 가는 것보다도 수익이 나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매매하는 것을 그 고점에 팔고 다시 이제 저점에 사고 이런 것들 과정을 반복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것을 팔아갖고 조금 수익이 나면은 이 종목을 다 하죠. 버리고 예. 다른 종목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그 수익률 측면이나 이런 데서 낮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예. 뭐 자기가 매매했던 종목은 본인들이 그 가장 또 그 특성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주가에 있어가지고 뭐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20일 눌림목 차원에서 현대상선을 좀 그 쳐다본다 그러면 일단 그 상승을 차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9,000원대에서 큰 상승을 하고요. 추세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라는 것이 20일 고가선을 한번 찍어줬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량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한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 그 기본적인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5일선 아래 거래량이 나올 때 매수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5일선 거래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일 고가를 이용한 매매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을 본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요것을 그 주가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5일선 아래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십시오. 이런 체킹을 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다음날 이런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20일 고가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팔으셔야 된다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20일 이평선을 건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건드렸다 그러면 매도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 단기적인 그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전고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2차 파동 여기에서도 제가 뭐 말이 좀 길어지는 얘기 같지만은 2차 파동,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크게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예. 결국은 거래량 흐름이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일 거래 입병 고점, 산을 만들어 놓은 부근 이상으로 거래가 돼줘야 돼요. 즉,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단기 파동으로 그 박스권이나 이러한 것을 형성을 하지. 결국 거래량이 여기에서부터, 늘어서 20일 거래, 이런 5일 정점 넘는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그 파동이 2차 파동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거래가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20일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형태가 한 차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매매에 대한 그 포인트가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5일선과 21선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 기법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시는 차트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5일선 또는 21선 거래량까지 이런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그런 기법이니까요. 보다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강의는 이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아니면은 오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은요. 여러분 다음 카페 우리 신화창조님께서 만든 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이 10억 신화창조라면서요. 네. 신화창조가 무슨 신화창조인가 했더니 10억 신화창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우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을 진행 중이시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보다 다양한 내용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신화창조님과 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제 완결편을 전해주셔야 돼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실 겁니까? 다음 주에는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30분봉 매매요. 결국은 이러한 20일 눌림목이나 5일 눌림목 이런 것들이 30분봉 매매 기법에 다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30분봉에 대한 매매 기법에 있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만 알면은, 그러니까 패턴이 5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알면 5일선 눌림목도 잡고 20일 눌림목을 잡아내고요.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 과연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면 매도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매수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도 되는지, 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가다가 거의 상한가 근처 갔다가 장 후반장 한 20분, 30분 남겨놓고서 다시 다 쭉 밀리는 흐름요. 네. 이런 것들을 안 당하기 위한 거래량 분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거래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전 전략들도 역시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신화창조 한상호 이사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권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하반기 주가 상승률이 국내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36개 주요 증시 가운데서 일본이나 미국 증시보다도 앞선 세계 1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이런 주가 수익률만큼 여러분들 개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차고 좋은 내용들로 많이 만들어서 와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 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사들인 땅을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명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땅이 나왔다면서 매입을 권유하는 이렇게 텔레마케팅으로 구성된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은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이 토지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만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성사시키는 한 젊은이의 고뇌와 갈등을 그린 영화 보일러룸. 오늘 스토긴 시네마에서 함께합니다. Notorious B.I.G. said it best. Either you sling crack rock or you got a wicked jump shot. Nobody wants to work for it anymore. There's no honor in taking that after-school job at Mickey D's. Honor's in the dollar, kid. So with the white boy way of slinging crack rock, I became a stockbroker.
시트콤 프렌즈에서 프랭크 역을 맡았던 지오바니 리비시가 이 영화에선 일확 천금을 꿈꾸는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창백한 얼굴과 왜소한 체구 때문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그의 배역이 결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백만장자를 꿈꾸는 주인공 세스. 짧은 시간에 그 꿈을 이룰 생각에 대학도 중퇴한 채 자신의 집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는데요. 영석한 두뇌의 세스는 도박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꽤 많은 수입을 올리죠. 세스에겐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판사인 아버지로선 청렴 결백이 생명인 만큼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대박을 터뜨려 벼락부자가 될 것이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세스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Are you listening to me? 그리고 세스는 아버지를 위해 도박장을 접고 증권사에 입사를 하죠. 합법적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그렉의 말에 JP 말린에 들어간 세스는 이곳에서 기필코 성공을 하리라 마음을 먹는데요. 여전히 세스의 아버지는 그의 말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의 폭락과 맞물려 썬댄스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영화 보일러룸. 이 보일러룸은 무허가 증권 브로커 영업소를 가리키는 미국 속어인데요. 1960년대 처음 생겨난 이 보일러룸은 별로 가치가 없는 특정 회사의 발행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 고강도의 판촉을 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화로만 주식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원칙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죠?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러룸을 꾸려가는지 세스가 일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전화 한 통화로 주식 거래 성사시켜야 하는 이들은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전화기만 붙잡고 사는데요. 수습기간부터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낸 세스는 자격시험에도 합격해 당당한 정식 증권 브로커가 됩니다. You're one of us now. You popped your cherry. 어느 날 술을 먹고 늦은 시각에 가방을 가지러 회사에 간 세스. 거기서 그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고 말죠. 사장이 권장한 기대주인 기업이 사실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함을 깨달은 세스는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과연 그는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사랑과 대박의 꿈, 그리고 자신의 양심,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ere's nothing. There's no employees. There's no research and development. There's nothing. I'm plagued by what ifs these days. What if Greg hadn't come over that night? What if I hadn't forgotten my bag? What are the chances? What are the odds? That's what I think about. It's the next step I gotta figure out. Because I'm no lottery winner. I tried slinging crack rock, and I never had a jump shot.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만큼 10억 만들기 열풍이 가시지 않는 요즘, 대학가에서는 부자 개론이라는 과목에 부자 동아리까지 생겨났다고 하죠. 하지만 10억을 모으려다가 동반 자살을 하려는 등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행동은 잘못된 부자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보일러룸의 주인공 세스처럼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지만 저금 통장의 잔고가 곧 행복의 척도가 될수록 10억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스토리 시네마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걸음 먼저 더 큰 세상과 만나십시오. 미래를 열어가는 힘으로 성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Your Best Business Partner 한국경제신문. 대표 인턴
인터넷 쇼핑몰 LG 이샤만이 나를 만들어 고르는 것마다 나 역시 못 말리는 단골 손님 헤매지 마요 헷갈리지 마요 웹툰 인터넷 쇼핑몰 아이오드림 LG 이샤 MC몽 단골. 보는 재미 보는 기쁨 와우 TV 1등 방송. 수수료 다운 수익 업. 대한투자증권과 한국경제TV가 마련한 시원한 이벤트 다운앤업 페스티벌. 이벤트 하나, 신규 온라인 고객에 대해 45일간 사이버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 둘, 500만원 이상 입금 고객에게 축구공 또는 농구공 증정. 이벤트 셋, 가입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마이세스 120대 선착순 증정. 대한투자증권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특별한 혜택,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국내일의 전문가 방송 와우넷. 글적 박사, 골드존, 하얀색, 태양이 강력, 졸교 조작, 인터넷 경제. 와우넷 전문가 방송. 앞서가는 전문가 방송 와우넷. 전문가만의 특화된 매매기법 전수, 종목 추천, 종목 진단, 시황 브리핑,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회원의 수익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증권 포탈 와우넷. (2004)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2004년 우리나라를 대표할 최고의 아파트를 찾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주택문화 선진화와 국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2004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대상 시상식을 오는 11월 26일 여의도 전기영련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만을 엄정 선정해 시상하는 이번 행사는 최고의 명예인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해 중견과 대형 건설사로 나눠 각각 6개 부문의 대표 아파트가 선정됩니다. 200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표 아파트 선발대회. 최고를 꿈꾸는 주택건설업계의 많은 성원과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그맨 최영만이 일꾼 투자 교육에 나섭니다. 최영만의 으라차차 성공 투자 교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최영만입니다. 목소리가 바뀌었죠. 왜냐? 비장한 각오로 오늘 최고의 증권 하나증권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고 제가 공부를 하러 옵니다. 여러분 대박시나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하나증권만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은 선착순 30분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며 수료자에겐 순금으로 된 성공 투자 카드를 증정합니다. 투자 고수를 향한 여러분의 꿈, 최영만의 으라차차 성공 투자 교실에서 실현하십시오. 잘 된다니까요. 네?